예,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유승민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발생했던 배경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그간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해서 미국 산업에서 투자가 있었는데 99년도에 취임했던 차베스 정부 이후로 그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난, 그러니까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지난 20여 년간 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이 마약을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의 묵인하에서 미국에 밀매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 문제를 미국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앱스타인 이슈라든지 또는 관세에 대한 불만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시선 전환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구조적으로 본다라면 이 남미에서 그동안 자라나고 있었던 반미 정서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동안 인태 중심으로 갔던 전략에서 서반구,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죠.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전략적 중심축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것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전략적 목표도 이번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개해서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던 그런 배경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희가 지난해 11월에도 관련 내용을 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장기전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초기 미국의 작전은 전술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입니다.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에게 미국의 질서에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금 즉각적으로 그걸 받기는 어려운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저항이 계속되게 되면은 미국은 2차 침공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미국이 2차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또 당연히 우려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우려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혹시 2003년 이라크 사태와 같이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또 장기전, 소모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 현 정부가 어느 정도 밀당은 있겠지만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좀 수용하면서 사태를 확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후원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의 그 의지가 또는 상황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에 어렵고요. 중국 또한 미국과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패권 경쟁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내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아주 공세적으로 저항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에 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방산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원유 시장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최대 석유 확인 매장 보유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소 과거보다 생산량이 줄어서 하루에 한 100만 배를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300만 배를 이상 생산을 했던 국가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미국의 질서에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어떤 석유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용인하고 또 이제 뭐 미국의 정치적 그런 질서를 수용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원유의 공급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원유 시장은 구조적으로 지금 수요는 계속 위축되는 반면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에너지 시장, 특히 원유값이 지난해도 부진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에너지 섹터한테는 분명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기 전화되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망에 대한 교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능성은 특히 올해 말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로서 확률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종합을 해보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일정 부분은 예상됐던 바가 있고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추이가 좀 지켜보면서 확인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련의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치 환경을 고려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진정되고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